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른 봄에 씨앗 파종, 정확하게 3개의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애호박을 23개 1년 동안 꾸준히 수확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가을에 17개의 늙은 호박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박잎은 제가 주말농부이다 보니까 매주 와서 수확 진행하였기 때문에 몇 장의 호박잎을 수확 진행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한대로 수확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박잎을 수확하면서 많은 분들이 호박 덩쿨손을 수확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함께 떠먹으면 정말 별미이고 이 호박 덩쿨만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간중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단 3개의 씨앗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애호박과 늙은 호박, 그리고 호박잎과 호박순, 그리고 호박 덩쿨까지 수확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심는 시기와 심는 장소, 그리고 심는 방법, 이 3가지만 지켜주시게 되면 가지치기 할 필요 없이 그냥 방임으로 키워도 이렇게 많은 양의 애호박과 늙은 호박, 그리고 호박잎을 무한대로 수확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조선 호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종 호박이고요. 호박잎은 사실 마디호박이 됐든 어떤 호박 품종이 됐든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데 이 조선 호박만큼 잎이 부드럽고 맛있는 호박잎이 없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이나 늙은 호박보다는 이 조선 호박에 호박잎을 수확해 먹기 위해서 매년 심어 재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런 이유에서 보통 호박 재배하게 되면 가지치기를 하면서 재배 진행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방임으로 그냥 재배 진행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양의 애호박 수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에 늙은 호박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방임으로 키우기 때문에 호박잎은 한 가족 먹고 남을 만큼의 호박잎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삶아가지고 겨울에도 찌개나 국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는 시기와 심는 방법, 그리고 심는 장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조선 호박 심는 시기 하게 되면 씨앗 파종의 경우에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초가 적기이고요. 그리고 모종을 구입해서 심는다면 5월 초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호박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아주 약한 작물 중에 하나예요. 씨앗 파종한 이후에 보양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심는 장소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조선 호박 같은 경우에는 대과종의 호박 품종이기 때문에 줄기가 사방으로 뻗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수없이 뻗게 하기 위해서는 비옥도가 상당히 높은 곳을 선택해서 심어주셔야 되고 줄기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잘 선택해서 심어주셔야 되는데요. 주변에 죽은 나무가 있다던가 약간의 경사진 부분이 있다라면 이와 같은 장소에 심어주면 정말 좋은데요. 약간 비탈진 면에 심게 되면 배수력이 좋다 보니까 호박이 달린 이후에 습해로 호박이 썩을 일이 거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호박 재배 같은 경우에는 배수력이 좋은 토양에서 재배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비탈진 공간에서 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수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대충 심어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많은 양의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비옥도가 정말 좋은 곳에다가 심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넘게 한 공간에 심어 재배하는데요. 바로 퇴비관 옆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퇴비관 반경 1m 안쪽에다만 심게 되면 퇴비관에 있는 영양분이 마치 웃거름을 주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퇴비를 넣고 미리밭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냥 4월 초에 씨앗 파종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도 많은 양의 씨앗을 파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의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되는데 이 씨앗 파종 방법을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건데 혹시라도 퇴비관이 없는 그런 텃밭이라고 한다면 호박 씨앗이나 모종을 한 지점에다가 심어 재배할 거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한 거리 정확히 30cm 정도 떨어진 공간에다가 넓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퇴비를 반포나 한 포 정도, 그러니까 10kg에서 20kg 정도 충분하게 넣어주시게 되면 호박 모종이 커가면서 이 양분을 빨아먹고 사방으로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애호박과 늙은 호박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3개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저랑 농부셨던 저희 어머님께 배운 방식이고 이 방법이 거의 습관화 돼가지고 매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 호박을 심어 재배하고 있는데요. 조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아주 넓게 줄기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모종을 심는다 하더라도 한 장소에다가 2-3개를 묶어서 심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말 그대로 제식거리를 1m나 2m 간격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다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몇백 평 되는 공간에다가 조선 호박을 키워 재배할 경우에는 제식거리를 2-3m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재배 진행하겠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온통 텃밭이 호박밭이 되기 때문에 꼭 한 장소에다가 묶어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 파종의 경우에도 이렇게 3개의 씨앗을 뭉쳐서 심어주시면 되는데, 다른 씨앗 파종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한 뼘 정도 거리를 둬가지고 삼각형으로 심어주셔야 됩니다. 호박 씨앗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화성 공률이 높기 때문에 거의 100% 싹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으실 때에는 호박 씨눈이 아래를 향하도록 심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아래로 향하게 심든 아니면 그냥 눕혀서 심든 또는 씨눈을 상부로 해가지고 심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호박씨 같은 경우에는 씨눈에서 줄기와 잎 그리고 뿌리까지 동시에 발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씨눈이 하부로 향하도록 심어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삼각형으로 심어주셔야 되는데 한 뼘 정도 간격을 두고선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4월달 꽃샘추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게라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주변 나뭇가지 2개와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나뭇가지 2개를 씨앗 파종한 공간에다가 구부려 설치해 주시고요. 이후에 투명 비닐봉지를 덮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라면 싹이 나오고 고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숨구멍을 작게라도 뚫어 주시고요. 이후에 기온이 올라간다는 일기예보가 있다면 조금 더 구멍을 크게 뚫거나 또는 U자 형태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호박 모종을 키워나가다가 모종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성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비닐하우스를 과감히 벗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 재배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방임으로 키워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 하면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애호박 수확은 물론이고 늙은 호박과 호박잎 그리고 덩쿨손을 수확해 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임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방임으로 키웠을 경우에는 애호박이 조금 늦게 달릴 뿐이지 텃밭 가꾸기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이후가 되게 되면 엄청난 양의 애호박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임으로 키웠을 경우 더 많은 양의 늙은 호박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방으로 줄기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호박잎을 수확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지치기를 초반에 했을 경우에는 봄부터도 애호박을 정말 많이 수확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하지 않고 늙은 호박과 호박잎을 더 많이 생산해내게 유도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늙은 호박을 많이 수확해가지고 호박즙을 내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호박잎과 호박 덩쿨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 하지 않고 보통 방임으로 심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호박잎과 호박 덩쿨송이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요. 우선 호박잎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 골밀도가 감소하고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될 시기인데요. 호박잎에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예방에 이만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혈당 상승을 억제해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호박잎을 많이 수확해가지고 신선한 호박잎을 바로 쪄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찌어진 호박잎을 냉동 보관해가지고 겨울 동안에도 찌개나 국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호박 덩쿨손을 많이 수확해 드시지 않죠. 그럼 호박 덩쿨손에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박 덩쿨손까지 수확해서 먹고 있을까요? 호박 덩쿨손은 항연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요. 관절염이나 신경통 각종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혈액순환 효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든지 냉증 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호박잎 쪄 드실 때 함께 덩쿨송과 순지리기한 줄기 끝단을 쪄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을 방임으로 키웠을 경우 가을에 정말 많은 양의 늙은 호박을 수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즙을 내려서 겨울 동안 꾸준히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박즙을 꾸준히 먹게 되면 이뇨작용을 통해서 체내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해주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붓기 완화에 이 호박즙만한 것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조선호박을 심어 재배하게 되면 몸에 정말 좋은 유기농 호박즙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호박잎과 호박 덩쿨손 그리고 애호박이 오히려 더 밀 정도로 애호박도 정말 꾸준히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면 올해 한번 꼭 이 조선호박을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